안녕하세요. 오늘도 진로 상담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글도 블로그에다가 올렸는데 오늘 오전에 고3 아들을 두신 아버님이 아드님을 같이 동반해서 상담을 오셨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비슷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고등학생 혹은 뭐 이제 20대 초반의 학생들 중에 진로에 관련돼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항공정비사 진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관련된 대학이나 전문학교 이외의 답을 찾지 못하시고 찾는다 하시더라도 용기가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던 분들 중에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받았던 메일과 문자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메일인데 이 메일은 지난번에도 위에도 지금 보이시지만 1월 16일 날 지난주죠 받았던 메일입니다. 이 경우는 제가 워너비 카페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뭐 활동이라고까지는 할 거는 없고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좀 쓰고 있는데 그걸 보시고 저한테 메일을 주셨던 분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사전에 문의 없이 그냥 메일을 저한테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핵심은 그래요. 아시아나 항공에는 서류가 떨어지고 대한항공은 2차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케이스가 요즘 많이 저한테 문제를 보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25세, 전문대 졸업하셨고 산업기사 소유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고민이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토익을 준비해서 메이저 항공사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전문학교를 다시 갈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더라고요. 참 떨어진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다른 답이 없죠. 고민이고 뭐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과연 뭐 정답은 없어요, 물론. 근데 지금 이 메일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만, 뭐 제가 다른 글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내가 왜 떨어졌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분과 같이 2차에서 떨어진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수정을 하거나 보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에 의해서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대한항공 2차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뭐 보완하는 어떤 정도에 따라서 아시아나는 합격하실 수가 있겠다. 확률적으로 그거는 보이지만 대한항공을 다시 준비해서 이제 합격하실 확률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정을 하실 때 아시아나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도전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건 추천하지만 대한항공을 또 준비해서 도전하시는 건 확률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하면, 토익을 준비해서 메이저 항공사나 저가 항공사 내년 한기원을 지원한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일단 대한항공 한기원을 합격하셨다라는 뜻은 토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스펙은 문제가 없다. 특히나 2차 면접까지 가셨다라는 의미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토익을 준비해서 토익 점수 높이겠다는 뜻이죠. 이거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메이저 항공사나 저가 항공사, 뭐 내년 한기원, 메이저 항공사나 저가 항공이나 한기원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가 항공사는 인턴이라는 말씀인데 당연히 지원해야죠. 올해에 있을 저가 항공사나 메이저나 인턴 지원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계속 지원을 하시되, 자신이 보완해야 될 부분, 이거 늘 생각하시면서 어떤 준비를 할까, 어떤 경험을 할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뭘 준비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볼 때 내가 불편한 거, 내가 어려운 거, 내가 잘 못하는 거, 특히 사람 관계에 있어서 잘 못하는 거, 이런 부분에 좀 투자해서 연습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CC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인턴 정비사부터 지원을 하시되 아무 변화 없이 서류만 작성해서 넣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뭔가 계속 뭐 아르바이트든 뭐든 계속 하시면서 계속 도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된다.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또 반복이다. 계속 탈락의 반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더군다나 거기다 이제 좀 더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시자면 진짜 정보들을 좀 많이 찾아보셔야 되겠죠. 인터넷에 도는 어떤 광고들에 너무 속지 마시고 진짜 정보를 좀 많이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전문학교를 들어가서 면장 취득하고 메이저 항공사나 저가 항공사 학교 지원. 결국은 과정은 똑같은데 토익을 준비할 거냐, 전문학교를 가서 면장 취득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둘 다 아닙니다. 토익도 아니고 전문학교도 아니죠. 이분이 스펙을 자꾸 연연하시는 이유가, 자신이 탈락한 이유가 스펙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결국은 스펙을 내가 더 마련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압축이 되는데, 아니라는 거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아니에요. 더군다나 대한항공 2차까지 가셨다는 뜻은 더더욱이나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어른들을 만나 보시면서 내가 직장생활을 할 때 만약에 부하 직원이 저라면 어떠시냐, 뭐가 거슬리시냐, 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좀 해보시면 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야지,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는 기준은 어른들이 생각하거나 회사에서 생각하는 부족한 부분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메일 내용만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답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주셔야 되고, 가장 좋은 건 지금 뭐 저하고 직접 대면을 해서 또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것도 꽤나 큰 용기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강요를 못 하시겠더라도 주변에서 선배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요거는 문자입니다. 문자로 받은 내용인데,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 21살, 한국항공전문학교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만두신 모양이에요. 시작했지만 자격증 위주로 공부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휴학을 신청하고 군대를 다녀오셨어요. 군대는 또 부사관으로 가셨네. 군에 들어와서 생전 처음으로 하는 일을 하게 되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래에 대한 고민도 물론 했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요. 17년 10월에 전역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여러 직업을 탐구해 봤습니다. 다른 일로 뭐 아무튼 했다고 이렇게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셨고, 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근데 부사관을 갔다 오셨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대부분의 부사관 경력자들이 그 자신이 다녀온 4년이 굉장히 큰 어떤 경쟁력이 있는 경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심지어 전투기를 정비를 하고 왔다 해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또 길어요. 근데 제 블로그에 글이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년 경력은 경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경우에 질문이 뭐였냐?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도 전문학교 이야기를 하시네요. 전문학교를 통해서 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즉 전문학교를 가면 안 되느냐 이 뜻이죠. 전문학교 가셔도 됩니다.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을 뿐이고 어떤 교육기관을 가신다고 해도 항공정비사가 되는데 더 유리할 것은 없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요. 확률적으로 더 나쁜 곳은 있다. 왜? 이제 환경이 동물이니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또 무엇을 집중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본질에서 어긋나느냐, 본질에 집중을 하느냐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확률적 측면으로 말씀드릴 때 전문학교가 가장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자격증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거, 자격증은 심지어 필요하지도 않은데 자격증에 연임을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배울 기회를 놓친다라는 게 큰 함정이죠. 그래서 만약에 전문학교를 굳이 가신다면 방법은 있습니다만 지금 나이가 27이에요. 그럼 27에 전문학교를 가신다. 그럼 졸업하면 27, 9 오래 가신다고 해도 뭐 9 이상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미 기회는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전문학교를 안 가고 올해 최대한 준비해서 지원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가신다면 전문학교 믿지 말고 스스로 혼자 취업하는 준비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전문학교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 또 계신다면 등록하세요. 하셔서 다니시되 전문학교에서 하는 얘기를 다 믿지 마시라는 얘기죠. 혼자 혹은 주변 사람들하고 찾아다니면서 즉 전문학교의 동료들은 자신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 실제로 항공정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 뭐 선배들 만나서 진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더 어려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항공기술훈련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정비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지만 토익은 준비할 수 있어도 4년제 대학교를 다시 들어가려면 수능부터 시작해서 다시 4년을 공부해야 합니다. 정비사가 되고 싶으면 차라리 4년제 대학 졸업하고 기술훈련에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4년 제학을 굳이 안 가도 된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된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제가 아마 다음 주쯤 아마 촬영을 할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 가지고 이번에도 아시안에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저랑 같이 준비하면서 이제 합격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도 하고 뭐 그 친구만이 아니라 이제 대한항공이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대한항공 발표가 나게 되면 최종 합격자분들을 따로 모아서 제가 또 영상을 촬영을 할 텐데 반드시 제가 증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학위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계속 말씀을 반복적으로 몇 년째 드리고 있는데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4년제 학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 27이라는 나이에 다시 4년제를 가신다? 이게 뭐 취업 안 하겠다는 뜻과 같죠. 그래서 학교가 고민이다 이러시면 취업해서 학교 다니시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사람들 더 회사에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는 취업이지 학교가 아니다라는 거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만약 전문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토익 성적까지 올렸을 경우 또 다른 필요한 것이 있나요? 거꾸로 전문학교에 가서도 자격증 취득을 하시면 안 되죠. 안 되죠. 훈련을 준비하신다면. 그래서 훈련원이 아니라 그냥 인턴이라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격증 취득하시면 되고요. 토익 성적 당연히 이건 뭐 필요한 부분인데 점수가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분이 뭐가 약점인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보통 경우 확률적으로 군대 4년 갔다 오시고 이런저런 상황을 비교해 보실 때 역시나 조직 생활, 그래도 부사관 생활을 좀 하셨기 때문에 조금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가 더 필요하냐? 뭐가 필요한지를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한지 찾으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만나보고 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이게 굉장히 못하네, 이걸 내가 뭐 어려워하네, 이런 부분을 빨리 찾아서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은 비행기 공부겠죠. 어차피 공부 쪽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비행기 공부하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들과 좀 많이 만나면서 정보 교류하시고 좀 대화를 많이 나눠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 경험상 글을 못 쓰는 이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유가 글을 못 써서 또 인터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 쓰는 연습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글쎄요. 이분 같은 경우엔 부사관을 전역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나이가 27. 근데 잘 활용을 하면 그러니까 부사관 4년을 긍정적으로 쓸 거냐 부정적으로 쓸 거냐는 이 부사관 4년에 대한 경력을 어떤 식으로 본인한테 자기화 시켰느냐, 체득했느냐, 거기서 무엇을 배웠느냐를 어필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 이 메일 내용만 갖고는 좀 확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군대 4년을 잘 다녀오셨다라는 뜻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보통은 4년 부사관으로 갔는데 장기를 못하고 4년 만에 나왔구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부사관 출신들이 항공사에 합격하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최근에야 항공사에서 좀 다급하죠. 인력이 많이 유출이 돼서 또 많이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가 없다. 다급한 마음에 훈련원 채용을 하거나 인턴 채용을 할 때 전문학교 학생들도 뽑고 있고 부사관 출신도 뽑고 있습니다. 최근이죠. 그러니까 올 2차 합격, 최종 합격자 발표가 아직 나기 전인 대한항공 한기원의 경우에 전문 학교를 나와서 부사관까지 나온 30살의 청년이 훈련원에 합격한 케이스가 한 명이 있어요. 이런 특이한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걸 또 기준으로 또 도전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너무 위험하죠. 이분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고, 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같은 조건에 나이 많은 사람을 채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을 분명히 만드시던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조금 더 어린 나이에 또 도전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다른 이력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자인데 여기서 오늘 설명드릴 게 좀 많네요. 내용도 길어지는데 이 친구도 역시 아시아나 항공전문학교 1학년에 지금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고3 때 항공정비사를 알게 됐고 성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서대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합격을 했대요. 근데 부모님 상의하고 4년제를 굳이 다닐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대학을 가지 않고 아시아 항공전문학교에 진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막상 다녀보니 입학 당시 학교에서 상담했던 거와
학과 교수님들이 말이 너무 달라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에서도 1년을 마쳤습니다. 학교 교수님은 너희는 대한항공 등 메이저 항공사는 취업할 수 없다 말하고, 선배들도 제가 합격하고도 가지 않은 한수대에 편입을 하고, 이런 상황을 보니 더 혼란스러웠겠죠. 예. 일단 먼저 전문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메이저 항공사 취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 당연하죠. 훈련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또 메이저에서 말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재가 나오기 어려우니까, 그런 내용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는 조금은 달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문학교를 다니건 어딜 다니건 상관없습니다. 메이저 갈 수 있어요.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건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다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상담을 했던 아버님도 여기저기 상담 많이 가 보셨다고 하시는데, 다 된다, 다 된다, 뭐 합격이 다 되고 뭐 자격증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자격증을 따서 부사관을 가면 뭐 정비사를 할 수 있고, 그게 있으면 경력이 되니까 또 항공사에 취업이 된다, 이렇게 다 긍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라는 얘기죠. 문제는 그렇게 해야 학생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건 당연하니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겠죠. 믿은 사람의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무튼 전문학교의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전문학교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 그때 이렇게 말하라고 했던 것들이 너무 부당하다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안 해서 좀 많이 힘든 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죠. 아무튼 그거는 믿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 학생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더 황당한데, 더 황당했던 건 오히려 선배들이 한수대에 자기가 합격하고도 가지 않은 한수대에 편입을 한다라는 걸 보니 더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엔 뭐 오시겠다고 아버님과 같이 와서 상담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과정인데, 뭐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고민할 건 아닙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전문학교 다니고는 있으나 기회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만 안 하고 계속 준비만 잘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보면 항공정비사로 취업을 하길 원하는데 부사관으로 입대해서 경력을 쌓아야 할지, 그럼 공군, 육군 중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공부를 해야지 등 고민이 아주 많죠. 이 고민은 당연히 하시는 게 맞고요. 차라리 고민 없이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이분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고무적이에요. 당연히 고민이 많은 시기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고민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가능하면 부사관 가서 좋은 경험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지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여기 보면 공군, 육군 어디로 가야 할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제가 많이 써놨어요, 글로. 상담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블로그에 있는 글 좀 소개해드리면, 요게 오늘 제가 항공전문학교보다 한교원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써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오늘 제가 또 글을 올릴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포함을 해서 글을 하나 더 올릴 건데, 그 글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매월 여기 보시면 선배와의 시간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정비사들 선배 혹은 훈련원생들을 모아서 같이 후배들을 위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도 좀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보,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무조건 저를 믿으라는 얘기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믿고 말고는 본인의 판단이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말도 믿을 게 못 되고요. 너무 또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것도 믿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양쪽을 다 들어보시고 본인이 조금 더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금 내용이 길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상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